사람처럼 식물도 잠버릇이 있어요. 이불을 끝까지 덮고 자는 애들, 이불을 다 찬에 던지고 자는 애들, 웅크리고 자는 애들, 이렇게 제각각의 잠버릇을 갖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꽃바람 이박사입니다. 추운 겨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꽁꽁 싸매고 왔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추워서. 그런데 이 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옷을 안 입어도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우리가 겨울나기라고 하지만 월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오늘은 식물들의 겨울나기, 월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집에서 겨울이 되면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식물도 잠버릇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네, 식물이 겨울이 되면 휴명기를 갖는다고 해요. 우리가 월동을 하는 그 상태를 일종의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람처럼 식물도 잠버릇이 있어요. 첫 번째 잠버릇은 저처럼 이불을 끝까지 덮고 자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록수라고 하는 애들은 겨울이 될 때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 몸을 잘 감싼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잎을 잘 간직하기 때문에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수가 유독 추위에 강하고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들처럼 다 찬에 던지고 자는 스타일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낙엽수라고 하는 애들은 낙엽을 다 떨어뜨리죠. 이불을 다 찬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선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독특한 잠버릇인데 아주 웅크리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튤립 같은 구근들. 구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줄기는 없는 상태에 굉장히 웅크린 알뿌리 형태로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식물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불을 끝까지 덮고 자는 애들,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이불을 다 찬에 던지고 자는 애들, 어떤 애들은 웅크리고 자는 애들, 이렇게 제각각의 잠버릇을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식물이 월동을 잘하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어야 이듬해 더 건강한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겨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 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겨울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게 되면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식물이 돼서 내년도에 상태가 되게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겨울을 나는 이 월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쌓아주고 묶어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식물체 자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월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버랜드에 보면 하늘매화길에 심어놓은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가 이 용인 지역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첫 해에 제가 그 담당자한테 이거 대나무 하나 얼어 죽으면 제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방법을 고안을 했냐면 저희들 왜 수도 얼지 말라고 하는 요 이렇게 은색 반짝반짝 거리는 요거 있잖아요. 그걸로 6,000주를 다 싸줬어요. 그래서 첫 해에 하나도 안 얼어 죽었고요. 제 손가락 살아남았고요. 올해는 드디어 하나도 안 싸기로 결정을 했어요. 걔네도 어느 정도 순화가 된 거죠. 우리 저온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데 있었지만 추운 데 와서 적응하는 기간들, 이걸 잘 순화가 되면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에버랜드의 이 월동에 대해서 큰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이 에버랜드 장미가 봄이 되면 죽어서 교체해야 되는 게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됐어요. 이상한 거예요. 장미가 왜 그러지? 장미는 겨울도 잘 나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봤어요. 월동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당시에 월동하는 방법은 겨울이 되기 전에 다 일괄적으로 잘라줘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비닐하우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선피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또 덮어줘요. 춥지 않도록 꽁꽁 싸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어봤어요. 왔더니 곰팡이가 막 나 있는 거예요. 환기가 안 되니까 안 이래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비닐 다 걷어내시고 선피만 하든지 아니면 위 다 열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놀랍게도 올해 겨울을 지나고 죽은 장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식물을 키울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꼭꼭 싸맨다고 겨울을 잘 보내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의 생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겨울이 되면 이 장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몸속에 있는 물기를 쫙 빼냅니다. 물이 있으면 얼어 터지잖아요. 근데 얘네들 물기를 빼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축축하고 곰팡이 있고 이 사이클이 없으니까 볼륨감도 없고 봄이 되면 꽃은 피는데 시들시들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월동 방법을 바꾸고 나서 볼륨감이 확대가 되고 꽃이 훨씬 더 많이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으쓱 제가 이 박사입니다 한 건을 했지요. 보통 이제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파트 구조를 보면 베란다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확장형, 비확장형. 확장형은 거의 실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요즘 확장은 다 보일러도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확장형에서 겨울을 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예요. 겨울이 되면 빛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테리어 뭐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곳곳에 배치를 하시잖아요. 가을까지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셔도 되지만 겨울이 되면 집안에서 빛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화분들을 좀 모아서 얘네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확장형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겨울이 되면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0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온을 좀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죠. 난방용으로 이 뽁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뽁뽁이를 가지고 월동이 필요한 화분을 이렇게 싸서 뿌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래 보여도 1도 2도 정도는 기온을 상승을 시켜준다고 해요. 열대 식물들 15도에서 20도 사이가 필요한 애들만 집 안으로 들여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놔주시고 그 밖에 다른 식물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4도에서 5도 정도 그 정도 온도에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다 그냥 두시고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기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얘들은 생장을 더디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줘도 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집안의 환경이 다 다르고 식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 이거를 화분에 이렇게 찔러 넣었을 때 한 3마디 정도까지 흙이 말라 있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너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나무들은 겨울을 날 때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시들어 있는 것들, 밸런스가 안 맞은 가지들을 위주로 해서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식물의 겨울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잘 지키셔가지고 겨울을 나시고 그 다음에 자주 가서 식물들을 보시고 아 얘들은 물을 줘야 되겠네, 물을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겨울을 날 수 있으면 내년 봄에 더 행복한 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이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